자, 저의 오늘의 주제는 선택 그리고 변화인데 숫자를 통해서 저의 삶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수학.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게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 엄청난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숫자는 제가 66 챌린지를 하는 동안 제가 나름대로 얻었던 결과물들입니다. 아웃풋들인데 6권 서평 그리고 주말에는 가능한 한 쉬지 않고 좀 창조적인 창의적인 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회들을 좀 다녔고요. 17편의 시, 아까 또 시 쓰신다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목표가 계속 조금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63일 운동하고 브이로그 사업 아이템 구상을 위한 5가지 아이템 구상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사진들을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들을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체인지 그라운드를 3월 달에 알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 읽을까 말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평생. 그러다가 지금은 17권의 책을 이제 보고 있고요. 부끄럽지만 제 방에는 원래 책상이 없었어요. 거실에 책상만 활용할 뿐, 뭐 필요할 때 가끔씩. 근데 책상을 들여놓고 책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머무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끄러워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가장TV라는 채널을 좀 운영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첫 졸구하는 66 챌린지 하는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조금 대단해 보이시긴 하나요? 대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저는 이렇게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구 정신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나쁜 습관 3가지가 있었거든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TV 보시는 거랑 야식 먹는 거랑 술입니다. 저는 또 야근도 자주 했기 때문에 야식 먹고 뭐 술 마시는 걸 되게 즐겨 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한 한 3시간, 4시간 이상은 무조건 끼고 살았어요. 그 말인 즉슨 자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TV였습니다. 무조건 TV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나빴던 게 TV를 켜놓고 야식 먹으면서 술 먹는 거. 이걸 되게 즐겨 했어요. 네, 매일 네, 계속 즐겨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몸도 베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전혀 뭐 다를 것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때는. 근데 저한테도 이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이번 3월 달에 제주도 파견을 가게 됐어요. 회사에 이제 기회를 얻어서 제주도 파견 갔는데 아무래도 좀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자연이 아주 좋은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 전에도 약간은 알았지만 체인지 그라운드를 제대로 접하면서 체인지 그라운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알았어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좀 알게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제대로 작정하고 본 책이 자기계발서 경제서의 이제 라이프 스코어라는 책인데 이게 부의 가치, 뭐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자와 빈자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부의 가치가 어쩌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단순히 지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뭘까라고 지금 순간에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그러시겠지만 돈 걱정 없이.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개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중간에 나오는 또 저를 뼈를 때렸던 얘기가
지금 내 모습, 이 현재의 내 모습은 5년 전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 모습이 만들어졌대요. 한 달 전, 1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것들은 지금 사실상 크게 내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잠복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5년 전에 했던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내 모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5살인데 30살에 나와 40살에 내가 중간에 내가 또 한 번의 지금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개발, 뭐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하지 않으면 30이든 40이든 똑같은 그냥 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좀 많이 충격을 먹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몰랐는데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통해서 66 챌린지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6일간 브이로그를 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졸구를 했고 하는 순간순간 물론 이제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는데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42일 차 때쯤에는 제가 지방 출장들을 계속 다녔는데 새벽에 가서 밤 늦게 뭐 돌아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운 좋게 부산을 출장을 갔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어머니를 만나서 그냥 제 인스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을 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머니의 힘을 받고 계속 이제 끝까지 66일을 완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6일 이후에 지금의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제 내적인, 외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내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아웃풋식 사고방식을 조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내보자라는 거. 그동안은 사실 인풋이 많이도 없었지만 넣기만 했지 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식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할 수 있겠냐, 야, 이거 너의 의지로 되겠냐 라는 얘기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뭐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뭐 연애하냐,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좋아 보이냐,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가장 듣기 좋았던 얘기들은 과장님은 어떻게 월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이제 반증을 얻게 되면서 더 기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가 또 하나 바뀐 게 목표라는 게 뭐 거창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않겠다. 그냥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는 시간만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에 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는 게 어떤 저의 선입견을 좀 깨게 된 것 같아요. 66 챌린지를 통해서 너무 높은 장벽은 아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랑 같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와 같이 그냥 편안한 생활만 했던 친구들이 책을 보기 시작했고 저 때문에 이제 헬스장을 등록하게 됐고 책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17권밖에 안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같이 챌린지를 또 하게 됐고요. 제일 고무적인 거는 엄마와 같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1일차로 엄마와 함께하는 66 챌린지 저는 이제 2기가 되겠죠. 엄마는 1기고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사실상 3주차예요.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졸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1일차가 28일 날 시작을 했고요. 직장 동료들은 저의 모습들을 보고 같이 하자고 해서 약간 하프 마라톤 개념의 33 챌린지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좀 많이 부끄러워 하셔가지고 인스타 계정 파고 이거는 안 하고요. 단체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하신 거 계속 이제 인증으로 올리시면서 그럼 제가 조금 바빠서 칭찬을 못 해주면 기다리고 있어요. 장난으로 선생님 왜 저한테 칭찬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브이로그로 계속 66 챌린지를 인증을 했잖아요. 어떤 형식이었는지 한번 그리고 또 우리 엄마랑 같이 하는 66 챌린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싱크로인가요? 네,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계속 엄마랑 그리고 동료들하고 저를 계속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까 7가지 뭐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엄마랑 같이 하려는 그 단기 목표는 엄마랑 함께 1년 이내에 스피치를 동반으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엄마랑 같이 스피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졸구를 잘 해야겠죠.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1년 후에는 제가 지금 엄마 대한민국 김여사라는 컨셉으로 글을 연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졸구 세계로 들어오게 되셨는지부터 해서 인스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책으로 낼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만 보겠죠. 우리 소장용으로. 그래도 이제 만들어서 가능한 한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들과 미래의 모습들을 계속 대조해보면서 좀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김여사의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어머님들, 아주 일반적인 우리 김여사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운동하고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은 욕심도 또 있고요. 그래서 1년의 이제 목표고, 자, 5년 후에 이제 2024년에는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대신에 이제 졸구하는데 지치거나 힘들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뭐 라이크 눌러주면서 응원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면서 함께 그렇게 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간다면 분명히 5년 후에는 정말 멋진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혹시 이 자리에 저희가 다시 모이면 그 전에 지금의 자리를 회상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